예, 국토안전관리원 김동주입니다. 지금 저기 이제, 성능연구소가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의 이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기업부설연구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부설연구소다 보니까는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의 이제 비전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제 국토안전관리원 이제 비전이라고 보면 이제 기반 시설물 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민 생활 환경 실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의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부설연구소가 할 수 있는 방향이 크게 보면 이제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그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제 정책 개발하는 경우에는 아까 이제 박경환 차장이나 이제 이정석 실장이 이제 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목표나 그다음에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의 어떤 그런 비전을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을 이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 이제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크게 이제 보면 국토안전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국토안전관리에는 사실은 이제 건설 안전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물 안전관리, 그 다음에 지하 안전관리, 그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저희는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오전에 이제 임석빈 부장이 설명한 이제 건설 안전 쪽은 건설 안전관리 쪽으로 이제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이제 기반시설 첨단 관리 기술 개발이라는 이거는 이제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술 개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예타를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 지하안전 과제는 올해나 내년이나 그쪽에서 지금 이제 저기 국토부하고 같이 이제 논의를 해서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발표할 거는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이제 기반 시설물 첨단 관리를 하기 위한 이제 기술 개발인데, 지금 이제 사업 목적에 보면은 이게 이제 기존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할 때는 사후적 관리를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이제 그거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이라든지 그런 게 가능해야만 이게 이제 계획을 짜고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후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예측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해서 이제 이런 이제 기반시설 첨단 관리 기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이 발표를 통해서 이 기반시설 첨단 관리가 과연 뭘 하는지 간단하게 개요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연구비는 총 한 306억 정도 되는데, 정부 출연금이 한 260억 정도 되고, 민간 부담금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점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점검 진단을 통해서 뭐가 문제가 발생되면은 그걸 보수 보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이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검 진단과 보수 보강을 이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선제적 유지 관리를 하는 그렇게 구성 기술이 점검 진단, 보수 보강, 선제적 유지 관리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꼭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탈 케어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 검진을 할 때 이제 의료 분야에서 이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실현을 기술을 이제 만들었었는데, 의료 분야에도 보면은 이제 검사 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진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처방 진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 관리를 해서 이제 이런 의료 체계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이것도 이제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서 일단 점검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점검 진단에서 필요한 어떤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보수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첨단 관리 시스템을 이제 개발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 목표로는 점검 진단 비용을 한 30%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보강을 할 때 보면 도로를 점유를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한 30%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첨단 관리 모델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 이제 사업 말미에 이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자체에다가 이제 2건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테스트 베드를 실행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사업 목표를 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 범위는 지금 여러 개가 한 뭐 16개, 17개 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적용 가능하고 좀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7개 종을 좀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달성 이제 기술 수준인데요. 제가 이제 그 구성 기술 3개가 있다고 했는데, 자동화 무인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속 정밀 보수 보강, 그 다음에 성능 중심, 선제적 유지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자동화 무인화 관련해서는 이제 기존의 인력 점검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개인별 역량 차이에 따라서 이제 신뢰도가 좀 저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첨단 기술 활용이 좀 저하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자동화 무인화를 통하게 되면은 일단 이런 이제 역량 차이로 인한 어떤 그런 신뢰도를 좀 이렇게 해소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첨단 기술 활용을 제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속 정밀 보수 보강은 일단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일괄적인 어떤 그런 보수 보강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그 원인 차단형 보수 재료를 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이후에 효과가 바로 이제 그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니터링 기술도 이제 개발이 된다는 걸 좀 설명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제적 유지 관리를 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시설물을 이제 지자체별로 약간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그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하면은 요게 이제 통합적으로 정보 연계가 된다든지, 뭐 이제 재산을 적재적소로 배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표준화된 어떤 그런 선제적 관리 체계가 이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구성기술 이제 연계 체계인데요. 그 구성기술 이제 1번, 2번, 3번을 이렇게 보면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푸른색으로 되어 있고, 2번이 이제 그 그린색으로 되어 있고, 3번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점검 진단, 성능 평가, 그다음에 유지 관리 전략 수립 조치, 이렇게 그 4가지 꼭지에 지금 구성기술 1번, 2번, 3번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기술 1번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구성기술 2번 같은 경우에는 재료와 이제 장비가 이제 개발되고, 구성기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 특성 성능 평가라든지 성능 예측이라든지 이런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개발되는데, 이런 이제 1번, 2번, 3번에서 개발되는 이런 정보들이 첨단 관리 시스템에다가 이제 축적이 되고, 그 이제 첨단 관리 시스템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기반트라든지 그다음에 FMS를 하고 이제 연동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구성 기술을 연계를 이제 시켜 놓았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구성 기술 1번, 2번, 3번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요소 기술인데, 사실 이거 이외에 저희가 이제 예타를 할 때 이게 한 2천억짜리로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처음에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사업단에서 연구단 과제로 축소를 되면서 지금 이제 뭐 수백 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구성 기술 중에서 지금 살아남은 어떤 그런 기술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구성 기술 1번 같은 경우에는 한 8개가 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한 6개, 3번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구성 기술 1번에 대한 그 대표 기술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요소 기술을 해가지고 앞서 이제 그 조항도 교수님도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어떤 그런 기술이 이제 개발되는데, 사실 이게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가보면은 이게 실용화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실용화가 안 된 그 이유가 보면 이제 어떤 그 조건이 조금 변경이 되면은 이제 활용을 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이제 기술적인 공백이 이제 존재를 했는데, 특히 이제 교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면은 이제 교량 하부에 이런 이제 그 유지적 관리를 하려고 해도 지금 이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검차가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하는 어떤 그런 점검 공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구성 기술 1번의 대표 기술로서 이런 이제 그 와이어 기반으로 이렇게 이제 지점 4곳을 설치를 하고, 가운데다가 이런 이제 그 와이어캠 로봇을 이제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교량 하부를 어디나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그 거드하고 거드 사이는 사실은 이런 이제 드론도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이제 로봇을 넣어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그 영상 정보를 지덕한다는 그게 이제 구성 기술 1번의 대표 기술 되겠고, 구성 기술 2번이 이제 보수 보강 재료 개발하고 이제 그 효과를 검증하는 건데, 사실 이제 구성 기술 2번에서 저희가 좀 가장 대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보수 보강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이게 보수 보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보면은 이게 보수 보강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자기가 이제 보수 보강했던 데 가서 거기 이제 뭐 균열이 발생하면 이건 잘못됐네. 그리고 균열이 없으면 이건 제대로 된 거구나. 그렇게 이제 되는데, 사실 그때 정도 가면은 이제 보수 보강을 한 업체가 뭐 도산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담당 직원이 퇴사를 했거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애프터 서비스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보수 보강을 하고 나면은 바로 가서 이제 그게 이제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술들을 이제 모니터링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콘크리트가 이제 굳고 나면은 한 뭐 18일이나 28일 강도 발현되면 그때 가서 이제 바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균열을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보수 보강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sun 기술 3번이 이제 선제적 유지 관리 시스템 이제 개발인데, 그 시스템 이제 개발을 통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현재 문제점이 사후적 관리가 되다 보니까 예측이 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이제 불가능하다 보니까 중장기 이제 관리 비용이 이렇게 선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고, 이게 이제 예측이 불가하니까 예산 확보도 이제 어려운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제적 유지 관리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합리적이고 이제 표준화된 어떤 그런 이제 유지 관리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구성 기술 3의 어떤 대표적인 기술에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단계별 추진 전략인데, 여튼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1단계 끝나고 2단계 끝나고 이제 3단계 끝나게 되면 이게 이제 앞서 이제 중앙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첨단 기술이라는 게 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짧은 말은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이제 나오고, 그럼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이제 기술들이 나오면 그거를 연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이 단계별로 이제 하면서 추진을 하면서 그런 기술들을 좀 이렇게 흡수할 수 있으면 흡수하겠다는 게 이제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단 컨소시엄은 사실 이제 유지 관리를 하는 어떤 대표기관,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연이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국토안전관리원 뿐만 아니라, 대학,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그리고 이제 서울시설공단 이렇게 구성이 돼서 최적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지금 구성을 해서 이런 이제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고, 따라서 결과도 좀 이렇게 실용화되고 현장에서 바로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이제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게 화두가 좀 되고 있는 이제 슬라이드인데, 사실 이제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반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시스템하고 이제 기반시설 첨단 관리하고 이제 뭐가 다르냐, 어떻게 이제 차별화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게 차별화된다라기보다는 서로의 어떤 그런 약점을 좀 보완을 하고 연결을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에 이제 보면은 공동 활용 서비스라 해서 이게 이제 열화 예측이라든지 성능 개선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건 단지 그냥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를 통해 가지고 통계 기반으로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한다는 어떤 이제 선언적인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신뢰도가 좀 높아져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해 가지고 이제 기반토에다 이제 넘겨주고, 기반토에서는 또 이런 인프라 총조사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각종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시설 첨단 관리 시스템에 넘겨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두 이제 시스템이 이제 돌아가게끔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테스트 방안인데, 저희가 이제 구성기술 1번, 2번, 3번이 점검 진단하고 보수 보강하고 이제 선제적 유지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그게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컨셉은 이제 유형 1번하고 유형 2번으로 나눠서, 유형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 배를 한다는 거고, 유형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구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서구나 강남구나 그 강남구 안에 들어가는 어떤 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 베드를 한다. 그래서 크가지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테스트 베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요게 이제 사실 보면은 이제 광주시 동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이제 면적 안에 저희가 이제 첨단 관리 시스템을 이제 설치를 하고, 그 첨단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제 저기 지상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망을 일단 저기 이제 그 예측을 하고 저희 이제 시스템을 이제 그 점검을 하는 어떤 그런 걸 했는데, 사실 요게 이제 한 면적당 한 10개 정도 이렇게 시설물이 생각이 되고, 저희가 이런 테스트 베드를 총 한 3곳 정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테스트 베드는 개수로 치면은 한 30개 정도에서 10,000개 정도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테스트 베드 공모 계획인데,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이 예타를 할 때 이 이제 그 공모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그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어떤 그런 지원 사업이니까, 이게 이제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재정 지원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좀 공정한 어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보여시가 많아서 이제 그걸 좀 반영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그 이제 공모를 하겠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요번 이제 슬라이드는 그 국토부라든지 저희가 가서 이제 이야기할 때마다, 그러면 기반트하고 너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첨단 관리 시스템하고 뭐가 다른지, 그거를 좀 이렇게 저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 관리 시스템 현황이, 지금 시스템이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법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BTI라든지 PMS, 그 다음에 시특법 관련해가지고 FMS,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법 관련해가지고 SOC FMS, 그 다음에 이제 기반법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반트, 요런 이제 크게 이제 나와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모르는 어떤 그런 조그마한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많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첨단 관리 시스템하고 이제 기반트하고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반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국토부가 그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역적이나 이제 환경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든지 맞춤형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게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적 환경이라든지 그다음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맞춤형 어떤 그런 거를 이런 첨단 관리 시스템에서는 이제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좀 차이점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면 기반트 보안 관점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기반트에서 이런 기술 서비스를 이제 많이 좀 제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성능 예측을 통해 가지고 비용을 산정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게 이제 신뢰성이 검증된 기술이냐고 하면은 그건 아직도 이제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진행형인 어떤 그런 기술들을 국가가 이게 공적으로 활용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 넣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그 기반트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 이제 토탈 첨단 관리 시스템에서 먼저 이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게 이제 되면은 다시 이제 이런 기반트로 이제 보내는, 그래서 이제 기반트 보안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이제 첨단 관리 시스템이 좀 이렇게 기반트를 좀 보완해서 그렇게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R&D 수행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알고리즘의 신뢰성을 검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상 기반 손상 탐지하고 이제 분석 기술이 이제 개발되면은 그거 관련해서 이제 검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관리 기술 발굴 검증이라든지, 뭐 이제 BIM하고 이제 같이 그 정보 체계 축적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일단 이제 첨단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먼저 한번 이렇게 검증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기반 관리 첨단 시스템의 어떤 그런 역할이 이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반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시설물 자체를 이제 대상으로 이제 해서 이제 운영하는 거고, 첨단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부재 단위로, 사실 이게 지자체가 이제
이제 시설물 단위로 나가려고 하면은 먼저 이제 부재 단위에서 어떤 그 시설물의 뭐 이제 열화라든지 그런 걸 다 측정을 하고 그다음 그게 이제 통합이 되면은 이제 시설물 단위로 나가야 되는데 일단 그 기반트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시설물 단위로 이제 되다 보니까 지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용하기엔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반 시설 첨단 관리 시스템은 이런 이제 부재 단위에서 먼저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반트를 조금 이렇게 보완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게 좀 될 수 있겠고, 요거는 이제 정보 깊이 관점하고 이제 수혜자 관점인데 여튼 그 첨단 관리 시스템에서는 국가 전략 레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재 단위 레벨까지 이런 이제 시스템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관리 주체라든지 유지관리 전문업체, 일반 국민까지 이제 활용 가능하다는 게 이제 될 수 있겠고, 요거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요런 이제 그 시설물 관리에 대한 이제 DB 부처의 어떤 그런 이제 주도권을 좀 확보할 수 있다. 그걸 좀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뭐 그 2026년에 이제 끝나고 나면은 30년까지 정착 이제 확산을 좀 해보겠다는 어떤 그런 전략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 이제 이런 기술들이 사실 개발되어도 이게 이제 이 기술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용할 수 있는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그런 게 마련이 안 되면 사실 이제 좀 이렇게 이게 활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제 과제를 발굴을 할 때 마찬가지로 법 제도하고 이제 이런 걸 개선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이제 토탈 케어라는 첨단 관리 체계나 기술이 개발되면은 저희가 이제 법 제도를 활용을 해서 도입이나 보급이나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이런 이제 법 제도 개선도 국토부하고 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게 이제 법 제도 개선 주요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